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에이펙까지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6년 전처럼 우리 땅에서 미북 정상이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뉴스더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북한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런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29일을 전후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6년 전 회동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 줄짜리 제안글을 올렸고 32시간 만에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당의 경공업 정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만약 양측 회동이 성사된다면 일정상 30일이 유력할 듯합니다. 29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그리고 만찬, 30일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출국 전까지 공식 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 외무상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러시아 외무부가 28일까지 방문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벨라루스까지 이어서 가는 걸 고려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최 외무상이 북한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수행원 역할을 한 최 외무상이 없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특정하지 않은 만큼 이 방러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벨라루스 방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 의외성이 많아서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번 아시아 순방이 트럼프에게는 분명히 큰 외교 무대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고 이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는 6년 만에 만남이 예정돼 있죠. 하지만 어느 거 하나 분명한 성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입장에선 2기 들어 첫 아시아 순방인 만큼 이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2차 판문점 회동 같은 깜짝 이벤트 운을 띄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부동산 현안도 짚어보죠. 이상경 전 차관이 이제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공방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려있던 것 같던 여권도 공세에 나섰더라고요. 예, 주말 사이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의 불씨를 이상경 전 차관에서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로 옮겨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오늘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제 저녁 늦게 이루어진 이 전 차관 사의 표명에 국민의힘은 직보다 집을 택했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직보다 집, 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긴 말이죠. 이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강기정, 김조원 등 이 수석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집은 처분하지 않아서 결국 고가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 야권 공세로 당시 논란이 재조명되자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문제로 맞불을 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공세가 효과를 볼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대책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여권인 만큼 야당을 향한 공세만으론 지금의 부정적 여론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결국 공급을 비롯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